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은 53페이지부터고요. 행정처분부터. 이번 주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 주가. 이제 내용이 좀 어려워서. 먼저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자격 취소는 모든 걸 다 외우고 있어야 돼. 자격 취소는. 절대적, 하이한다고. 자격 취소니까 자취. 자격 취소니까 자취. 어디서 한다? 부양지역에서 한다. 자취는 부양지역에서 한다. 부정한 방법 자격 취득, 자격증이 양도되어 자격정지인데 중개업무한 거, 자격정지인데 단지 취업한 거, 정지인데 뭐 하면 바로 취소. 그리고 중개사법 위반, 징역 선고, 중개사법 위반,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부양지역, 역도 두 가지. 레알 징역, 그리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얘도 나쁜 놈이니까 자격 취소. 벌금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형법 위반이에요. 중개사법이 아니라 형법 위반. 근데 공인중개사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조폭, 범죄단체를 조직한 거, 조폭이 사문서, 위조, 변조는 세트. 위조, 변조는 위조, 변조해서 행사하면 사기, 횡령, 뱀이다. 형법 위반인데 이걸로 징역, 금고, 집행유예, 자격 취소. 벌금은 아니고. 작년에 나왔네. 작년에 공인중개사 직무 관련해서 벌금 받았대. 자격 취소 아니라고. 이거만 나왔지 요 내용들은 아직 안 나왔어요. 요거는 조폭이 사문서 위조해서 행사하면 사기, 횡령, 뱀이다. 요걸로 징역, 금고, 집행유예, 자격 취소. 벌금은 아니고. 집행유예는 나쁜 놈이라고. 자격 취소가 된다. 그리고 이제 절차도 다 알고 있어야 돼. 절차도. 처분권자, 무조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다른 사람이 하는 경우가 없다.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는 준비만,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고 통보를 하고, 통보를 받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하고. 그러니까 자격 취소를 누가 하는지를 문제가 나오면 찾아봐야 돼. 자격 취소 누가 한다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그리고 사전 절차죠. 하고자, 한이 아니라 하고자, 취취. 취소 앞에 청문 있으니까 취취. 한이 아니라 하고자, 사전 절차다. 청문은 실시, 하이한다고. 그리고 5일장, 5일 이내 국장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장은 5일마다 열리니까 5일장. 그리고 증반납은 7일. 빨리빨리 7일. 7일짜리 세 가지. 뭐였을까? 7일짜리 세 가지. 인장 변경 등록 7일. 취소 증반납 7일. 전속중개계약 정보공개도 7일. 슛돌이 다 찢어버린 거야? 자격증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사유소. 자격증 반납에만 사유소가 있다. 그러니까 자격 취소는 모든 게 다 있어요. 청문도 있죠. 5일장도 있죠. 증반납도 있죠. 사유소도 있고. 정지면 아무것도 없다. 정지면 가만히. 자격정지건 업무정지건. 정지면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없으니까. 문제 1번. 공인중개사 직무 관련해서 벌금 받은 건 자격 취소 아니라니까. 벌금은 아니다. 공인중개사 직무 관련해서 형법 위반으로 조폭이 사문서 위조해서 행사하면 사기, 횡령, 뱀이다. 그걸로 징역, 금고, 집행유예. 벌금은 아니고.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뭐랑 같은 말? 자격증 양도돼요. 자격증 양도되니까 자격 취소지. 주어를 바꿔서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그럼 등록증 양도돼요.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이거는 자격증 양도되어 자격 취소.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 양도되어 절등취, 등록 취소. 그 다음 3번. 중개사법 위반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자격 취소. 부양지역. 여기 두 가지. 레알 징역 그리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자격 취소. 벌금은 아니라 그랬고. 4번. 취소 정지는 뭘 봐야 돼? 주어를. 자격정지래요? 소공이니까 자격정지죠? 이게 지금 뭐 한 건데? 이중계약서. 거짓기재니까.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쓴 거잖아. 둘 중 하나 거짓말. 소공이 이중계약서니까 자격정지가 맞죠. 자격정지 6개월을 받게 돼. 만약에 개공이었으면 임등치고.
이중계약서가. 소공인데 임등취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자격정지. 취소정지는 주어를 봐라. 소공이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않았어요. 소공이. 자격정지 맞아요? 만약에 개공이면 뭔데? 개공이면 500과태료. 소공은 자격정지가 맞다. 아예 설명 안 했대. 잘라버리는 거. 소공 때문에 우리가 나눠보잖아. 소공 때문에. 아예 설명 안 했다. 잘라버려. 확인 설명 똑바로 못했대. 자격정지. 500과태료 아니에요. 이거 500과태료로 나올 수도 있어. X. 개공이 500과태료야. 개공이. 그러니까 5연수는 개공, 소공 둘 다 5연수. 500과태료. 연수교육 받지 않은 거. 5연수. 이거는 개공만 500과태료. 소공은 자격정지라니까. 얘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또 소공 때문에 어떤 경우인지도 나눠보셔야 되고 지금 확인 설명 똑바로 못했으니까 자격정지가 맞다. 6번. 이중 소속이니까 자격정지가 맞죠? 소공이니까. 개공이면 절등치인데 소공한테 절등치는 말이 안 되잖아. 취소할 등록이 없는데. 자격정지. 자격정지 6개월을 받게 되죠. 이중 금지 6글자니까 6개월. 이중 소속, 이중 계약서, 금지 행위는 자격정지 6개월을 받게 된다. 7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자격정지인데 딴 데 임원됐어요. 정지인데 뭐 하면 바로 취소지. 자격 취소 하이한다. 절대죠. 자격 취소 할 수 있다. X. 하이한다. 정지는 할 수 있다고. 자격정지는. 자격 취소는 하이한다고. 3번은 소공이 직접 거래했네. 증거조작단. 명초판매 증거조작단 구금지가 소공에겐 자격정지지. 개공이면 임등취. 소공인데 임등취 말이 안 되잖아. 자격정지. 자격정지 6개월을 받게 된다고. 이중 금지. 자격정지 6개월. 6글자니까 6개월. 서명 및 날인은 자격정지가 맞죠. 이것도 소공 때문에 나눠보잖아. 근데 교부는 아니라니까.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가 똑같다. 소공 때문에 서명 및 날인인지 작성 교부 보존인지 나눠봐라. 이게 기출문제잖아요. 표현 그대로 나오잖아. 서명 및 날인을 안 했다. 교부를 안 했다. 이렇게 잘 보기만 하면 된다고. 개공이면 그냥 업무정지. 서니까 정지. 개공은. 소공 때문에 나눠볼 것. 서명 및 날인은 자격정지. 작성 교부 보존은 자격정지 아니다. 11번은 뭐라고 적어놔야 돼? 여기 중개계약 요 밑에다가 시작 단계. 단계가 시작 단계. 전속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 모든 중개계약은 다 단계가 시작 단계다. 소공은 관여가 안 되잖아요. 소공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 표준서식이거든요. 이거 사용해서 전속중개계약 체결하지 않았대. 상관없다고. 관여가 안 돼. 자격정지 아니다. 소공이랑 관련이 없는 거라고. 이거는 중개계약은. 이거 작성하지 않아도 아니면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아도 자격정지 받는 거 아니다. 소공이랑 관련이 없다. 요 단계가 무슨 단계다? 시작 단계다. 중개계약이란 말이 보이잖아요. 여기 중개계약. 그러니까 소공이랑 관련이 없다. 그렇게 해야지. 그 다음 12번. 이중 소속이니까 자격정지 6개월이죠. 이중 금지 6글자니까 6개월이라니까. 자격정지인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기간도 알고 있어야 돼. 자격정지는 그 기간까지 6개월 아니면 3개월. 그러니까 얘는 이중 금지, 이중 소속이잖아. 그러니까 6개월이 맞지. 그럼 이제 13번. 자격 취소는 누가 해요? 자, 이거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이렇게 바꾸면 맞아요? 아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주소지도 틀렸고 얘도 다 틀린 거야. 그러니까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그래도 틀려. 이사 갔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이렇게 된다. 무조건이라니까.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격증 재교부, 자격증 반납 전부 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자격 취소는 청문 거치죠? 추치. 누가 한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라니까. 등록증을 교부한이 아니라 말도 안 되잖아.
등록증을 시도지사가 교부해요? 말도 안 되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이게 정답 지문이었어. 치사판스 똥판스.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하고자 할 때 청문 실시해야 한다. 맞네? 취취. 청문은 실시해야 한다. 해야 한다. 맞다. 사전 절차로 하고자. 16번.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는 5일 이내 국장과 다른 시도지사 통보하는 거 5일장. 맞죠? 장은 5일마다 열린다. 5일장. 5일 이내 국장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라. 5일장. 그 다음 17번. 자격 취소 처분한 때는 5일 이내 국장에게 통보. 맞아요? 아까 이거는 16번은 5일 이내 국장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라.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맞는 거지. 법조문. 근데 뒤를 자르고 앞에만 나왔어. 5일 이내 국장 통보. 두 맞아. 얘는 다양하게 나와. 뒤에 자르고 앞에만 나와도 맞고 앞에 자르고 뒤에만 나와도 맞고. 제가 거기 쭉 다 적어놨죠. 17번 그 해설에 5일 이내 국장에게 통보한다. 맞고 5일 이내 다른 시도지사 통보한다. 맞고요. 5일 이내 국장과 다른 시도지사에 통보한다. 맞고. 이 세 가지가 다 맞아. 앞에 자르고 뒤만 나와도 맞고 뒤에 자르고 앞에만 나와도 맞고. 얘는 자른다고 해서 안 죽는다. 좀비다 좀비. 다 맞다 이거. 다양하게 나오니까. 그 다음 18번 증만납은 7일. 처분 받은 날부터 7일. 빨리빨리 7일. 누구한테 반납한다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산업인력공단이 아니라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격증 재교부, 자격증 반납,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20번. 이것도 진짜 황당했던 질문이야. 자격 취소가 됐대요? 분실해서 반납을 할 수 없으면 자격증 분실해서 반납 못한대. 그러면 신규로, 신상으로 발급받아서 이렇게 반납을 하래. 야, 이거 말도 안 되지. 사유서 내면 되지. 사람 약 올려? 얘 취소됐다고. 근데 그걸 또 새 걸로 신상으로 발급받아서 내래. 야, 속상하게. 얘 두 번 죽이는 거지, 이거는. 그리고 일단 취소가 되면 더 이상 발급을 안 해줘. 취소가 되면. 말도 안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 절등치가 필수. 그러니까 자격 취소가 필수고 절등치가 필수예요. 부정한 이중결격 사유는 사행한다고까지만 외우면 된다.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쉬우니까. 두 가지. 정지인데 뭐 하면 바로 취소인 건 쉽잖아. 업무 정지인데 일하면 바로 취소. 소공이 정지인데 시켜도 바로 취소. 정지인데 뭐 하면 바로 취소. 그리고 상습범. 업무 정지 세 번째. 마지막도 업무 정지면 절등치. 그건 쉬우니까 여기까지만. 부정한 이중결격 사유는 사행한다고. 이거를 딱 외우고 있어야 된다. 자격 취소랑 절등치. 그리고 1년 1천. 백과태료. 그 네 가지가 필수예요. 자, 상습범. 얘는 요 판단 기준 외우고 있어야 되죠. 업무 정지가 세 번째면 뭐다? 절등치. 그리고 마지막 위반은 당연히 업무 정지해야 돼. 업무 정지, 업무 정지. 세 번째 업무 정지다. 절등치. 그러면 절등치가 안 되면 가운데를 보는 거야. 가운데가 3회 임등치, 2회 업무 정지, 1회 마지막 그대로. 이따 해볼게요. 기출문제 나왔던 거를. 근데 이거 모르겠다 그러면 1번만. 업무 정지가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위반도 업무 정지다. 업무 정지, 업무 정지. 세 번째 업무 정지면 절등치로 끝. 이게 삼진아웃 제도. 세 번째면 그냥 취소하고 끝. 그거야. 삼진아웃 제도. 임등치는 필수 아니에요. 뭐 외울 필요 없어. 다만 이제 두 가지가 맞는 표현.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업무 정지 명할 수 있다. 두 가지가 맞는 거. 등록 취소할 수 있다니까 등록 취소를 안 하게 되면은 얘한테 업무 정지를 주는 거야. 등록 취소 안 했대. 그냥 없던 게 되고 이게 아니라니까. 잘못을 한 사람이니까 업무 정지를 줘요.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맞고 업무 정지 명할 수 있다 맞고. 예를 들어서 등록 기준 미달 임등치거든요.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업무 정지 명할 수 있다. 만약에 등록 취소 하이한다. 틀린 거지. 그걸.
임등치는 두 가지가 맞는 거. 문제 1번 거짓으로 등록한 건 부정한 방법 등록 절등치. 같은 말인 거 알고 있어야 돼요. 부정한 이중결격사유는 사용한다고 이건 우리가 외우고 있기 때문에 외우고 시험장 가시니까 출제위원들이 거짓으로 등록 이렇게 잘 나와. 부정한 방법 등록 써주면 아무도 안 틀리니까. 이중 사무소예요? 이중 등록이에요? 2번은? 이중 사무소라면 임등치거든요. 이중 등록.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이중 등록은 등록이라고 써준다. 써있잖아. 이중 사무소는 둘 이상이 중개사무소 이렇게 나와요. 등록이란 말을 안 써줘. 얘는 써줬잖아. 이중 등록. 보세요. 3번. 둘 이상 중개사무소를 둔 거. 얘가 이중 사무소니까 얘는 임등치. 할 수 있다지 하야한다가 아니야. 이 두 가지 차이, 2번, 3번 차이점 느낌이 오시나?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2번은 등록이라고 써줬다고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3번은 등록이라고 안 써있다고. 등록을 했겠지 이렇게 추측을 하면 안 된다. 안 써있다. 이중 사무소니까 임등치고. 4번은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딴 데 사원 임원 된 거 이중 소속. 개공인데 딴 데 이사급 취업했잖아. 두 군데 걸쳐 있는 거. 두 군데 걸쳐 있는 거. 이중 소속이니까 절등치. 이중 등록. 개공이 다시 등록한 거. 이중 등록. 개공이 딴 데 취업한 거. 이중 소속. 지금은 개공이 딴 데 취업한 거. 이중 소속.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다 절등치다. 양다리 걸친 거. 양다리는 나쁘다. 제재가 센 거. 5번. 파산 선고는 뭐라고 적어놔야 돼요? 그렇죠. KKSY. 혈격사유 적어놔야지. 선고심판 이거 보고 눈치채야지. 파산 선고, 한정후견 개시 심판 이렇게 선고심판 나오면 결격사유다. 선고심판. 결격사유니까 절등치. 단 한 번도 시험 문제가 결격사유 이렇게 나온 적이 없어. 예로 나와요. 예. 여러분이 판단해야 돼. 근데 그거를 선고심판 이 단어 보고 눈치를 채라고. 파산 선고, 한정후견 개시 심판 이런 식으로. 선고심판 결격사유니까 절등치다. 그 다음 6번 금고 이상형이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게 됐대요. 자, 집행유예 받고 요거 보고 또 눈치채야 되는데 뭐라고 적어놔야 돼? 결격사유. 집행유예는 선고자 생략하고 저렇게 나온다고. 선고자 써준 적도 있고 생략하고 나온 적도 있고. 징역선고, 금고선고는 선고자를 써줘. 근데 집행유예는 선고자를 써줄 때도 있고 생략하고 집행유예 받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집행유예 선고받은 거다. 결격사유니까 절등치. 7번은 중개사법 위반 400만 원 벌금형 선고잖아. 얘는 써준다고. 벌금도 중개사법 위반 300만 원 벌금형 선고라고 써줘요. 결격사유니까 절등치. 징역, 금고, 벌금 얘네들은 선고자를 써준다고. 집행유예만 선고자 생략하고 6번처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다. 집행유예 받고 요거 선고받고 그런 말. 사망해산. 부정한 이중결격사유는 사행한다고 사망해산 절등치. 개인 사망 법인 해산. 9번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뭐랑 같은 말? 등록증 양도되어 절등치.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 양도되어 자격 취소. 주어를 보고 판단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 양도되어 자격 취소.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 양도되어 절등치 등록 취소. 주어를 봐라. 주어를. 주어. 그 다음 10번 개공이 자격정지 처음 받은 소공으로 하여금 일을 시켰네. 소공이 정지인데 시켰대요. 절등치. 개공 본인이 업무 정지인데 일을 하나 소공이 정지인데 시키나 정지인데 하면 취소인 건 똑같다. 자, 질문. 소공은 개공이 시켜서 한 거야. 시킨 개공은 절등치. 시킨 개공은. 시켜서 한 소공은 어떻게 돼? 자격 취소. 시킨다고 하지 말자. 둘 다 자격 취소가 아니라 시켜서 한 소공만 자격 취소. 시켜서 한 소공만. 시킨 사람이 더 나쁘잖아. 근데 시킨 사람은 자격 취소가 아니라 절등치. 등록 취소만. 그래서 시킨다고 하지 말자. 그 다음
11번. 자, 뭐가 키워드? 전속중개계약 서. 서니까 정지. 업무 정지지. 이게 등록 취소 말이 안 되잖아. 서니까 정지. 확인 설명 서, 거래계약 서, 전속중개계약 서니까 정지. 업무 정지. 등록 취소 사유 이렇게 써 있으면 절등치를 말해요. 절등치. 서, 업무 정지지. 그게 어떻게 절등치가 돼? 등록 취소 사유는 뭘 말한다? 절등치를 말하는 거다. 업무 정지다. 자, 이제 12번부터 상습범. 자, 판단 기준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 뭐 업무 정지 세는 거야. 업무 정지가 세 번째고 마지막 위반도 업무 정지면 절등치예요. 그러면 12번 업무 정지 2회 이상 몇 회? 2회. 2회 이상은 2회 이렇게 해서 업무 정지 2번 받았고 다시 업무 정지니까 세 번째니까 마지막도 업무 정지니까 절등치지. 작년 나온 거. 2회 이상 그러면 2회. 업무 정지 2번 받은 상태에서 세 번째니까 절등치. 아무도 안 틀려. 13번. 업무 정지 2번. 과태료 1번 있네. 의미가 없다니까. 처음에는 업무 정지만 세라니까. 업무 정지 2번 받았고 과태료 1번에 다시 업무 정지네. 몇 번째? 세 번째 절등치. 그러니까 투 스트라이크 원볼에 다시 스트라이크 사구 삼진이라니까. 아까 거는 연속으로 스트라이크 3번 3구 삼진. 얘는 중간에 볼 1번 껴있는 거고. 삼진 똑같잖아. 삼진. 14번 1회 업무정지 2회 과태료 다시 업무정지네. 업무정지를 셌더니 2번밖에 안 돼. 업무정지가 2번밖에 안 돼. 절등치 돼요? 안 되잖아. 그럼 가운데 봐야지. 이게 가운데예요. 가운데. 최근 1년 이내 다시 중간에 껴있는 거. 최근 1년 이내 다시 중간에 껴있는 거. 가운데 몇 회? 1회. 2회니까 도합 3회. 가운데가 3회니까 얘는 임등치지 절등치가 아니다. 임등치야. 가운데가 3회. 1회 업무정지 2회 과태료. 가운데가 3회. 15번. 얘는 절등치가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어. 1회 과태료 다시 과태료. 업무정지가 한 번도 없어. 절등치가 안 된다. 가운데 봐야지. 가운데가 이거밖에 없네. 1회 과태료. 가운데가 1회면 마지막 거 그대로 가라. 다시 다음에 과태료니까 업무정지가 아니라 그냥 과태료이지. 만약에 다시 다음에 업무정지였으면 업무정지야. 가운데가 1회면 마지막 거 그대로 가라고. 다시 다음에 지금 과태료잖아. 근데 왜 업무정지로 가? 과태료로 가야지. 가운데가 3회 임등치, 2회 업무정지, 1회 마지막 그대로. 업무정지가 세 번째, 마지막 위반도 업무정지다. 절등치로 끝. 그건 가운데 보는 거 아니라고. 절등치로 끝나면 가운데 보는 거 아니다.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지? 그럼 공법을 더 맞춰야 된다니까. 힘들잖아. 이게 낫지 차라리. 공법 50점 맞는 것보다 중개사법 80점 맞는 게 더 쉬워. 그게 더 쉬워. 그게 낫잖아. 그치? 근데 또 뭐는 어렵냐면 공법 60점 맞는 거 그거랑 중개사법 90점 맞는 거 중개사법 90점 맞는 게 더 어려워. 90점 맞는 거는 힘들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공법은 한 50점에서 60점 사이 그 언저리로 그렇게 중개사 한 80점 언저리로 이렇게 보태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전략. 그러니까 중개사법만 어떻게 해갖고 이건 안 된다고. 사람한테 부담 주지 말라 그랬잖아. 왜 저한테 부담 줘? 김병일 부담 주자. 어때? 지적법도 좀 하시라고. 지적법도. 나 꿀 빨고 싶다. 16번.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중개 대상물 정보를 거짓 공개는 고장 중지 중 업무 정지예요. 업무 정지 6개월인 것도 알고 있어야 돼. 얘는 업무 정지가 6개월이야. 거래 완성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3개월이고
요거는 업무정지 기간까지도 제가 스마트 교재에 걔네들만 업무정지 기간을 적어놨어. 업무정지인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기간까지도. 중개대상물 정보를 거짓 공개 업무정지 6개월. 거래 완성 사실 통보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3개월. 17번 명초 판매 금지행위네. 1년 1천 금지행위. 그럼 구금지가 다 임등치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맞잖아. 임등치니까 구금지가 다 임등치니까 업무정지 명할 수 있는 거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맞고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맞고. 그러니까 보세요. 초과보수 명초 판매 1년 1천 금지행위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맞고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맞고. 둘 다 나왔었죠. 이렇게 한 문제에 두 가지가 다 있었다고. 초과보수 금지행위 명초 판매 1년 1천 금지행위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맞고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맞고 등록 취소 하이한다 이건 틀리고. 임등치는 두 가지만 맞는 표현. 20번 전속중지계약 서니까 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는요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업무정지는 업무정지만 명할 수 있는 거예요. 절등치는 등록 취소 하이한다. 업무정지는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한 가지씩만 맞는 표현이라고. 임등치만 특이하게 두 가지가 맞는 표현이지. 임등치는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얘는 업무정지잖아. 서니까 정지. 업무정지인데 등록 취소할 수 있다는 안 된다니까요. 그 다음 21번 자, 보험을 안 들고 일한 것도 임등치예요. 보험을 안 들고 일한 것도 임등치. 등록기준 미달 임등치. 질문 보험 안 들고 일했대. 업무정지 가능해요? 불가능해? 가능하다니까. 임등치니까 업무정지 가능하다. 등록기준 미달 업무정지 가능해요? 불가능해? 가능하다니까. 임등치는 두 가지가 맞는 거.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업무정지는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이것만 맞다고. 업무정지는. 그 다음 업무정지 길어봤자 6개월이죠. 9개월이 아니라 1년 X 9개월 X. 자격정지도 똑같아. 정지는 최장 길어봤자 6개월인 거다. 6개월. 중개업에서 그런 거야. 매수신청 대리업은 2년까지 가능하다고. 매수신청 대리업은 중개업에서가 그렇지. 그 다음 24번 중개대상물 정보를 거짓 공개 6개월. 얘는 기간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 아까 업무정지도 알고 있어야 되고 기간 6개월인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 거래 완성사실 통보하지 않으면 업무정지인데 그건 3개월. 요것만 기간을 알고 있자. 요것만. 25번 거래정보사업자가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 통보하지 않은 거. 요거 개공으로 바꿔야겠네요. 아니 자연스럽구나.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해서 중개대상물 거래가 완성된 사실이구나. 말을 되게 꽈놨죠.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해서 중개대상물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그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거야. 거기다 적어놓게 해야겠다. 한국 사람 맞냐? 왜 이렇게 말을 꽈놨어 어렵게. 그러면 이제 거래 완성 사실 통보하지 않으면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라고. 이거는 아까 거짓 공개가 6개월, 거래 완성 사실 통보하지 않으면 3개월. 요 두 가지만 기간을 알고 있자. 요 두 가지만. 업무정지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기간도. 26번 등록관청은 업무정지 기간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데 가중할 때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죠. 정지는 최장 길어봤자 6개월이다. 가중한다 하더라도. 가중 감경은 2분의 1이 원칙이에요. 자격정지도 이 내용 똑같아.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다. 2분의 1. 근데 늘릴 때도 가중할 때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정지는 최장 길면 6개월인 거다. 업무정지는 총 업무정지 기간도 6개월 넘을 수 없잖아. 여러 가지 위반해서 한 번에 받을 때도 6개월이라고. 정지는 최장 길면 한 번에 받으면 6개월인 거다.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하는 거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7번부터 잘 보셔야 돼. 이제 자 소멸시효. 업무정지만 뭐가 있죠? 소멸시효가 있어요. 제척기간 같은 말이야 그냥. 얘는 폐업
이런 말이 안 보여. 폐업했다 이런 말이 안 보여. 폐업이랑 무관. 그러니까 이제 업무정지 사고를 쳤고 3년 지났어요? 걸렸네? 업무정지를 못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업무정지만 그래요. 다른 건 그런 게 없어.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자격정지는 3년 지나서 걸렸대요. 한다고. 자격 취소하고 등록 취소하고 자격정지 해요. 근데 업무정지만 사고치고 3년 지나면 못한다. 소멸시효 완성돼서. 폐업은 안 보인다. 폐업과 무관. 자, 이제 폐업이란 말이 보이면 여기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고,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는 그거는 이 공식을 그냥 외우고 있어야 돼.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공식 이거. 폐업이 보이면 이거야. 이거. 이제 처분을 받았나 안 받았나. 처분을 받고 폐업했나 안 받고 폐업했나. 처분을 받았으면은 처분일부터 재등록일까지 기간 계산해서 1년 이하 승계, 1년 초과 승계 안 되고, 처분을 안 받았으면 폐업 기간. 뭐를 계산할지 알아야 된다니까. 처분을 안 받았는데 처분일부터 재등록일까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폐업 기간. 1년 이하 업무정지 할 수 있고 1년 초과 못하고, 3년 이하 등록 취소하는 거고 3년 초과 못하고. 이거 근위 공식이라니까. 이거 외우고 있어야 가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일단 폐업이 보여야 돼. 폐업했다가 재등록했다 이런 말이 보이면 이거. 그래서 처분을 받았나 말았나. 받았으면 처분일부터 재등록일까지 1년 이하 승계, 1년 초과 승계 안 되고, 처분을 안 받았으면 폐업 기간 1년 이하 업무정지 할 수 있고 1년 초과 못하고, 3년 이하 등록 취소하고 3년 초과 못하고. 자, 볼게요. 27번 질문. 소멸시효 아니면 행정 제재 처분 효과 있은 게? 네? 만약에 이거 2년이 아니라 1년으로 나왔으면 또 와장창 틀렸을걸요? 소멸시효. 폐업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2년이 아니라 3년인 거지. 근데 업무정지가 1년 초과면 못한다 그것도 있잖아. 근데 그거는 폐업이 보여야지. 폐업이. 행정 제재 처분 효과 있은 게, 이건 폐업이 안 보이는데 거기서 문제 풀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 풀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지금 보세요. 폐업이 안 보이는데 왜 여기서 문제를 풀려고 그래. 그럼 안 되지. 폐업이 안 보이면 뭐다? 소멸시효다. 소멸시효 기간 2년이 아니라 3년 그렇게 해야지. 1년으로 나와도 틀린 거라고. 3년이라고 3년. 그 다음 28번 이제 폐업이 보이잖아. 폐업이.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처분을 받았나 안 받았나 봐야 되는데 받았어요. 왜? 효과가 기록. 받은 기록이야. 처분을 받았으니까 기록이 있는 거지. 그러면 뭘 계산해라? 처분일부터 재등록일까지 1년 이하 승계. 2년간이 아니라 1년 이하가 승계라고. 1년 이하. 1년 초과 승계 안 되고 1년간. 29번 폐업이 보이네. 처분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 효과 기록. 효과가 기록. 그러면 처분일부터 1년 이하 승계 10개월 됐네? 승계돼야지. 만약에 13개월 됐대. 승계 안 되죠. 그러면 1년 이하 승계 1년 초과 승계 안 된다. 아까는 2년이니까 틀린 거고 지금 10개월이니까 승계가 되잖아. 30번 폐업 보이고 있어. 지금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폐업. 그러면 이제 처분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 솔직히 모르겠잖아. 그러면 안 받은 거야. 처분을 받았나 안 받았나 나 모르겠는데 그럼 안 받은 거라고. 처분을 받았으면 받았다고 써주고, 아니면 효과 이런 말을 꼭 써줘. 그런 말이 없잖아. 그럼 안 받은 거야. 그럼 폐업기간 2년 초과됐대요. 업무정지 할 수 없지. 1년만 초과돼도 못하는데, 폐업기간 1년 이하 업무정지 할 수 있다. 1년 초과 못한다. 1년 초과. 근데 2년 초과했대. 2년 넘게 일을 안 했대. 할 수 없다 맞다. 폐업기간 1년 초과만 돼도 못하니까 2년 초과됐다고 지금. 31번
처분 안 받은 거예요? 처분 안 받았어? 처분을 받았단 말이 없잖아. 그럼 폐업기간 3년 이하 등록 취소하고 3년 초과 못하고, 폐업기간 3년 6개월 등록 취소할 수 없다고, 3년 초과 할 수 없다. 3년 이하 등록 취소하고 3년 초과 못하고, 만약에 2년 6개월이면 하는 거지. 2년 6개월이면 3년 초과되지 않았잖아. 3년 이하잖아. 그럼 질문, 2년 6개월이면 등록 취소를 해요. 그 다음 어떻게 돼? 폐업기간이 지금 3년 6개월이니까 등록 취소를 못하는 거야. 근데 2년 6개월이면 한다고요. 등록 취소를. 2년 6개월이면. 그 다음에 등록 취소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고. 6개월간 결격 사유. 3년에서 이거 빼주잖아요. 결격기간 3년에서 폐업기간 빼줘서 6개월간 결격 사유다, 그렇게 했던 거. 등록 취소는 이래나 저래나 3년만 채우면 된다. 3년 6개월이면 등록 취소를 못하는 거고, 3년 이하면 하는데 3년에서 빼주라고. 3년에서. 폐업기간이 2년이면 3년에서 2년 빼줘서 1년간 결격 사유. 만약에 2년 6개월이면 3년에서 2년 6개월 빼줘서 6개월간 결격 사유. 등록 취소는 이래나 저래나 3년만 채우면 된다, 그렇게 했던 거. 그 다음, 이렇게 나오면 별거 아니야. 심란하긴 한 거 아니야. 심란하기만. 처분을 받았나를 봐야죠. 받았잖아요. 써있어, 이렇게 친절하게. 그러면 이제 처분일부터 재등록일까지 처분일 그리고 재등록일, 요 폐업신고 요 날짜는 의미가 없네. 처분일부터 재등록일까지, 처분일부터 재등록, 그러면 12, 1, 2, 3, 4, 5, 6, 7, 8, 9, 10 11개월이네. 그러니까 승계가 돼야지. 11개월. 날짜 계산은 손가락으로 잘 해야 돼. 11월 16일이니까 12월 달이 1개월이잖아. 12, 1, 2, 3, 4, 5, 6, 7, 8, 9, 10. 그러니까 11개월. 11개월. 1년 이하니까 승계. 33번. 처분 받았어요. 1개월이 업무정지를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처분일부터 뭐 재등록일까지. 얘는 의미가 없다고. 처분을 받았으면 처분일부터 재등록일까지. 그러면 이제 얘는 계산하기가 쉽다. 3, 4, 5, 6, 7, 8, 9, 10, 11, 12. 10개월이잖아. 10개월. 같은 연도니까. 그러면 승계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승계가 돼야지. 1년 이하인데 10개월인데. 그 다음 34번. 처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안 받았어. 그렇죠. 처분을 받았으나 이런 말 없잖아. 효과 없잖아. 읽어봤는데 처분을 받았나 이렇게 모르겠어. 그러면 안 받은 거라니까. 받았으면은 진짜 명확하게 써줘, 이렇게. 받은 거는 여러분이 금방 알아. 잘 모르겠으면 안 받은 거야, 그냥. 그럼 이제 뭘 계산해야 돼? 폐업기간 계산해야지. 이 날짜는 의미가 없는 거. 이때 사고를 친 거, 위반을 한 날짜지 처분 받은 날짜가 아니야. 이건 의미가 없고, 폐업 신고하고 재등록한 게 이제 폐업 기간이잖아요. 폐업 기간 계산해야 되니까 처분을 안 받았으면 폐업 기간을, 그러면 자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3개월이네. 1년 1개월이네. 13개월. 그러면 업무 정지할 수 있어요? 못 해야지. 1년 초과됐잖아. 폐업 기간이 13개월이라니까. 1년 1개월. 뭐가 문제야? 이거 계산을 못하는 게 문제야. 계산이. 손가락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 이거 계산기로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 이 계산을. 9월 1일 폐업 신고니까 10월 달이 1개월.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그러니까 이제 13개월이잖아. 그 다음 35번.
처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어? 처분 안 받았어. 왜? 모르겠잖아. 처분 받았단 말도 없고 잘 모르겠으면 그냥 안 받은 거라니까. 처분 안 받은 거다. 그럼 이제 처분을 안 받았으면 폐업 기간 요 날짜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그죠? 폐업 기간 계산해야죠. 근데 이건 이제 힘들겠다. 그지? 힘들겠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연도를 보면 2019년도가 1년, 2020년이 2년, 2021년이 3년인데 3년하고도 1개월이 지났잖아. 9월 5일, 10월 5일이니까. 그죠? 3년하고도 1개월 지났으니까 3년 1개월이니까 등록 취소 못 하는 거지. 해야 한다. 틀렸잖아. 3년 이하 등록 취소한다. 3년 초과 못 한다. 못할 것 같지, 여러분이? 할 수 있을까? 자, 36번. 어우, 친절해. 폐업기간 써 있어. 폐업기간 6개월이래. 친절하게 6개월. 계산해놨어, 이제. 이제 쉽잖아, 이제. 그러면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할 수 없다가 아니라 여기 업무정지잖아, 이 행정처분이. 업무정지 사고 친 거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업무정지 1년 이하 할 수 있다. 6개월이 기준이 아니라 1년이 기준. 1년 이하 한다고. 1년이어도 해. 폐업기간 1년이어도. 1년 초과 할 수 없다. 1년 이하 한다. 6개월이면 한다. 그 다음 처분 받았고 요 날짜가 처분받은 날짜예요. 받은 날짜. 그리고 폐업신고하고 재등록을 요 날짜에. 그럼 이제 처분일부터 재등록일까지 계산해보면 5, 6, 7, 8, 9, 10, 11, 12, 1, 2, 3 11개월 11개월 그러니까 승계가 된다. 맞잖아. 1년 이하 11개월 승계가 된다. 그 다음 세상 쉬운 거 38번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하세요. 그거 판촉물을 고려하라. 그것도 있었고 고려하라고.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제재 중에서도 이게 제일 어려워. 근데 이제 작년 재작년 35회 36회 연속으로 안 나왔어. 행정 제재 처분 효과 있은 게가 안 나왔어. 2년 연속. 그 전까지 계속 매년 나오다가 지금 2년 연속 안 나왔어요. 올해는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면 나오는 거야. 좀 어려워지면은. 그러니까 요 정도는 좀 대비를 해야 되고 이 정도는. 그리고 이제 행정 형벌은 쉬워요. 근데 만약에 이게 나왔을 때 틀렸다 그래도 괜찮아. 어려운 거 틀리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 괜찮다고. 대세의 지장은 없어. 실수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해. 실수 안 하는 게. 그리고 행정 형벌 얘네들은 쉽게 나와요. 문제가 나와. 징역 벌금. 그냥 단순 암기야. 우리가 1년 1전짜리는 그냥 다 외우고 있다고. 외워야 되는데 억지로 안 외워도 그냥 외워줘요.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되는 애들이 있어. 2만 들어가면 되니까.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이렇게 2만 들어가 있으면 2만. 1년 1천. 이중계약서는 근데 아니지. 이가 들어갔지만. 그리고 양도되어, 양수되어, 양손 양팔 2개. 자격증이건 등록증이건 그걸 또 알선한 자, 알선 2글자니까 1년 1천. 아닌 자 시리즈. 아닌 2글자니까 1년 1천. 개공 아닌, 공인중개사 아닌. 그거요. 비밀 누설은 아니 둘이서. 비밀 얘기는 둘이서 한다. 그리고 반의사 불벌죄. 비읍. 비밀 누설만 반의사 불벌죄. 원칙은 처벌되고 합의를 보면 불처벌되는 거. 그리고 의샤. 의뢰받지 않은 공개. 의뢰받은 거 다른 공개. 사람 차별한 거. 의샤. 지정 취소할 수 있고 1년 1천도 있잖아. 얘는. 이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가 보이니까. 차석은 2등 한 거라 그랬잖아. 차가 2다. 의샤. 1년 1천. 그리고 인원수 제한 위반해서 중개보증 고용한 거 얘가 제재가 날 확률이 제일 높다. 절등치 플러스 1년 1천. 절등치도 되고 1년 1천도 되고. 얘는 그렇게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얘는 이것만. 제재가 세다. 개공 소공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혼자 하면서 6명 고용하면 위반. 절등치에다가 1년 1천까지. 그리고 명초 판매.
명초 판매 명초 판매 명초 판매 명초 판매 1년 1천 했던 것들. 문제 볼게요. 문제들도 되게 쉬워. 자, 행정형벌 1번 이중 등록이죠. 정확하게는 이중 등록이에요. 구분해야지. 여기 등록이라고 써 있잖아. 물론 결과는 똑같아. 2니까 1년 1천은 똑같지만 그래도 구분은 하시라고. 얘는 이중 등록이다. 이중 등록. 그 다음 2번은 의자 의뢰받지 않은 거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의자 1년 1천 의뢰받지 않은 거 공개 의뢰받은 거가 다르게 사람 차별한 거 의자 3번은 뭐가 보여요? 아닌 두 글자 1년 1천 질문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했어요. 1년 1천 이거 신고하면 포상금 줘요 안 줘요? 안 준다. 아닌 자가 명칭 위반한 건 포상금 안 준다. 표시광고 요거 4번 개공 아닌 자가 표시광고 아닌 두 글자니까 1년 1천이고 이거는 포상금 주잖아. 아닌 자 시리즈에서 아닌 자가 표시광고한 거 그것만 포상금 주는 거다. 아닌 자가 명칭 위반 이건 포상금 안 준다. 됐고 다시 질문 자격증 등록증 양도되어 양수되어 포상금 주죠? 무양 아닌 무양 포상금 줘요. 양도되어 양수되어 포상금 줘. 그거 알선한 자를 신고했대. 포상금 줘요 안 줘요? 그것도 안 줘. 양도되어 양수되어만 포상금 주는 거야. 알선한 자 신고해도 포상금 안 준다. 그러니까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정확히 외우고 있어야 한다니까. 무양 아닌 무양 조작단가 제외에 그거를. 무양 아닌 무양에서 아님이 이거다. 아닌 자가 표시광고한 거다. 됐고 무양 아닌 부양 양도되어 양수되어라고 그것만 포상금 준다고. 알선 포상금 안 준다. 5번은 등록증 양도되어 자격증 양도되어 주어를 봐야 되는데 주어가 안 나왔네. 주어가 상호니까 등록증인데 주어가 써 있어. 뒤에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잖아. 등록증 양도되어 1년 1천 뭐 1년 1천인 건 똑같아. 자격증 양도되어 1년 1천 등록증 양도되어 1년 1천 똑같지만 그래도 우린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구분은 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거를 뭘 보고? 주어를 보고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 양도되어. 그 다음 6번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 증거조작단 3년 3천이죠. 직접 거래는 금지 증서 직접 거래 쌍방대리 투기 조장 행위 그리고 조작하는 거 단체 구성 담합하는 거 금지 행위 체계도를 시험 보기 전날에 꼭 봐야 된다. 금지 증서 3년 3천 1년 1천이 아니라 금지 증서 얘는 고민할 필요도 없지. 그냥 금지 증서는 무조건 3년 3천. 8번 초과 보수는 1년 1천이지. 명초 판매 쌍방대리는 직접거래 쌍방대리 3년 3천이요. 직접거래 쌍방대리 3년 3천. 증거조작단 증의 금지 증서 거가 직접거래 쌍방대리 직접거래 쌍방대리 다 3년 3천이다. 단체 구성 담합하는 거 3년 3천. 증거조작 단체 구성 담합하는 거. 자 질문 직접 거래했대요. 3년 3천 신고했어. 포상금 줘요 안 줘요? 안 준다니까. 금지행위에서는 조작단과 제휴에만 주는 거잖아. 이거 포상금 안 준다. 금지증서 포상금 안 준다. 초과보수 포상금 안 준다. 쌍방대리 포상금 안 준다. 단체 구성 준다. 조작단과 제휴 이건 포상금 주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다 이제 포상금으로 귀결돼서 포상금 주는지 안 주는지까지 다 확인해야 된다고. 우리가 그 다음 11번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록은 3년 징역 처해질 수 있죠. 왜? 3년 3천이니까 가장 등신되잖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 가장 등신된다. 3년 3천이 거기에만 있다. 그러니까 3년 이하의 징역이 있으니까 3년 징역 가능하잖아. 3천만 원 벌금도 가능하고 얘는 3년 3천이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은 3년 3천 그런 거 없다. 부정 시리즈에서는 등록이 가장 등신된다.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 양도돼요? 자격증 양도돼요.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1년 1천인데 징역 3년은 불가능하지. 1년 1천인데 1년 이하의 징역인데 어떻게 징역 3년이 가능해? 1년 1천이 상한선인 거다. 이게 자격증 양도되니까 얘가 자격증 양도되는 거 알고 있어야 한다니까요. 뭘 보고? 주어를 보고 바로 눈치채야지.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그다음 거짓으로 등록한 자 벌금 부과 기준 이게 뭘까요? 3년 3천, 1년 1천. 문제가 이런 문제였어. 벌금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거 찾아. 벌금 부과 기준. 뭘 찾아? 3년 3천, 1년 1천 다 찾아. 그거야. 같은 말도 있네. 징역 부과 기준. 이렇게 나와도 3년 3천, 1년 1천 다 찾아. 이걸 구분하지 말고 다 찾을 것 그런 문제야. 예. 가장 등신대잖아요. 3년 3천. 그러니까 맞지. 벌금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벌금 부과 기준은 3년 3천, 1년 1천인 거 맞나? 그거야. 맞다고. 임시중개시설물 1년 1천이니까 벌금 받을 수 있잖아. 5번. 존재하지 않아서 없대. 허위 매물 무지 과장하고 축소해. 부당한 표시 광고 얘가 벌금이에요? 아니 과태료. 500과태료. 벌금 과태료 다른 거잖아. 얘는 무지 과장하고 축소해. 부당한 표시 광고했던 거다. 됐고 15번은 X 그렇게 하는 거고. 됐고 다음 행정질서벌인데 좀 쉬었다가 행정질서벌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좀 쉴게요.